자, 보겠습니다. 수능 대비 2022년 3월 달에 시행됐었던 공통문항 22문항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았던 두 문제를 뺀 20문항입니다. 그래서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4점짜리의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들도 들어있어서 우선은 이제 모의고사를 30문제를 선택 과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이 다 뭔가 풀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시험 두 개를 거의 연달아 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처음 보면은 되게 막 뭔가 처음 하는 일에는 좀 약간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운전하진 않지만 뭐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는데 난생 처음 가는 곳이야. 그럼 계속 궁금할 거 아니야. 이제 언제 도착하는지. 그래서 보통 우리 아들내미가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럴 땐 내비를 켜놓는 게 좋아요. 밑에 이제 몇 분 남음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데 몇 분 남았어요, 얼마나 가야 돼,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잖아. 근데 돌아올 때는 그런 것보다 마음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곳을 뭐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아 이쯤 왔으니까 어디까지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시험도 그런 약간 구성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실전같이 어느 정도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30문제를 다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해결이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해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후반에 해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봐 하고 마지막엔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왜냐면은 연산을 해주는 게 사실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알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근데 아직은 초반이니까 연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이유는 뭐냐면 연산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안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이 나오기만 하면 자기 풀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귀찮고 목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같이 해설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실제 고3 모의고사 1번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래도 정리했었던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3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의 1승과 3의 2분의 1승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3의 2분의 3승이 되죠. 그래서 얘는 3의 2분의 3승의 다시 전체 3분의 1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3의 2분의 3승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것이고, 앞에 게 3의 2분의 1승, 뒤에 게 3의 2분의 3승. 얘는 3의 2분의 1과 2분의 3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최종 결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의 제곱, 즉 9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미분법의 공식. 어렵지 않아요? 미분 때린 다음에 x 대신에 뭐만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만 갖다 집어넣어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f'x는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고 x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3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계산한 결과치는 2가 된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3번에 가니까 자,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있냐면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등비 수열이 있죠. 공통 과목에서 보통 등차하고 등비 한 문제씩 나오게 되어 있고, 등차는 목표 자체가 A하고 D를 구하는 것, 등비는 A하고 R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A와 D 그리고 두 번 나왔는데 그리고 A하고 R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나면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을 다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A하고 D를 구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뭘 찾아내라 그랬냐면 A1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건대로 A4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3D가 6이다 라고 만들어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2 곱하기 A7은 2에다가 A 플러스 6D를 갖다가 곱해주고 그 다음에 A19는 A 더하기 18D가 되겠죠. 전개하시면 2A 더하기 12D가 A 더하기 18D가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시면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D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A 플러스 3D에다가 A 대신에 6D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9D가 6이니까 D가 9분의 6, 즉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 D 대신에 3분의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에다가 2를 갖다 더한 게 6이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3번 문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여라.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있는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밋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0과 1 두 개를 갖다 더하면 1이다. 답은 4번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 없죠? 이런 문제들 빠르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뭔가를 속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탄젠트가 뭐분의 뭐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저기다 코사인 분의 사인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것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제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코사인도 구하고 탄젠트도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원래 계산을 해야 하는데 모의고사까지 왔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대충 갖다 그려놓고 거기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직각 얘를 세타로 설정을 하고 빗변의 길이가 2면 높이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되니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방식은 어쨌든 되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싸탄코 이용해서 부호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세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제 2, 4분면의 각인 것을 보장받았으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는 요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 모두 다 뭘 갖다 넣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갖다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모두 다 갖다 구했으니 그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통분해서 계산할 수 있죠? 네. 6번입니다. 어찌 보면 평소에 잘 안 물어볼 만한 문제를 물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미분이 나와서 미분으로 때려가지고 뭘 하는 그런 연산의 문제들이 많잖아. 근데 지금 오랜만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b-a분의 fb-fa라고 하는 녀석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니까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변한다는 건 a 플러스 1에서 a를 갖다 뺀 것 분의 위의 분자가 f의 a 플러스 1에서 fa를 갖다 뺀 게 되겠죠. 이 값이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7이 되게 만들어주는. 우선은 뭘 구해야 된다? a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분모는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fa 플러스 1이 x 대신에 a 플러스 1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5 그 다음에 a 집어넣어서 그냥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전개시켜 볼게요.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5 날라갈 것들 보이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5 마이너스 5. 그래서 갖다가 계산을 해보시면 4a 플러스 2 마이너스 3 남았으니까 얘가 4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7이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통해서 우선 하나 구해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뭐 살피는 거라 했죠? 간격 살피는 거라 했었죠? 그래서 a 플러스 2h에서 a를 갖다 빼면 얼마니까? 2h니까 얘는 지금 미분계수의 몇 배? 2배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의? a에서의 미분계수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f'2가 될 것이다. 자, fx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f'x는 4x-3이고요. f'2는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5가 되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화요일날 여러분들 23년도 3월 모의고사를 푸시게 될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난이도가 낮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답률이 낮은,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사실 지금 22년도에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 자체 전반적인 난이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전체적인 난이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23년도 문제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22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약간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위의 점 3,3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곡선과 접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쨌든 이게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저 접선 L의 방정식이 뭐가 되는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미분을 때립니다. y'은 2x-4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우선은 3,3이니 접선의 기울기 M은 X에다 3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2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L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2이며, 여기는 요 3,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2 곱하기 x-3 더하기 3. 그래서 전개하시면 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곡선이나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결국에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갖다 빼면 되는 거고, 적분의 범위가 x가 0인 지점에서부터 3인 지점까지 적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 그려진 내용으로부터도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원래는 뺀 다음에 절대값을 갖다 붙이는 거지만 실제 의미로는 무조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빼면 된다 했죠. 이미 그림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아래쪽에 있는 2x-3이라고 하는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dx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분해 보시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9x 0 3.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0 집어넣은 건 다 날아가게 되니까 계산하면 결과치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라고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어쨌든 모의고사의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도 연결해가지고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y는 2 곱하기 코사인 ax와 y는 1이 만나는 두 점이 있다. 그 점이 a하고 b다. 그럼 사실 이게 지금 코사인인데 한 주기만큼 그려져 있기는 하죠. 그게 실제로 한 주기인 이유는 원래는 이런 거 판단해야 되거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a야.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얼마이냐면 2파이죠. 그래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분의 원래 주기 a분의 2파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준 게 사실은 이 코사인의 한 주기를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의미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밑에 이미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하고 y 이퀄 1이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어. 하나가 a고 하나가 b야.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A나 B나 둘 다 Y좌표가 1인 건 분명하잖아. 그래서 지금 2 곱하기 코사인 AX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코사인 AX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A값을 찾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주는 어떤 X값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문제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만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내면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A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를 원래 있었던 범위를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저기다 A를 갖다 곱해요. 그러면 이 AX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기의 그래프 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들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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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해가지고 y가 2분의 1 되는 지점들. 이렇게 두 개. 첫 번째 게 몇 도? 60도. 두 번째 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몇 도? 300도. 라디안으로 고치면 첫 번째 건 3분의 파이. 두 번째 건 3분의 5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AX가 3분의 파이가 되든지 아니면 AX가 3분의 5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x가 3a분의 파이 또는 x가 3a분의 5파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a가 양수니까 3a분의 파이보다 3a분의 5파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그 a하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첫 번째 건 3a분의 파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3a분의 5파이, 1로 표현이 될 것이고 A에서부터 B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지금 Y좌표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X좌표끼리만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3A분의 5파이에서 3A분의 파이를 갖다 빼면 3A분의 4파이가 된다. 얘가 3분의 8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A값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A가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왠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용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조금 노가다스럽더라도 계산을 자꾸 해봐야 뒤쪽에 나와 있는 복잡한 4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8번은 3점짜리였어요.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기 다 되셨습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열심히. 교재 네. 지금 올려놔도 제가 좀만. 자, 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제곱 플러스 at로 설정이 된다. t 이퀄 0에서의 전피의 위치와 t 이퀄 6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서로 같다. t 이퀄 0에서 t 이퀄 6까지 움직인 거리는 맞았네.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우리 배웠었던 그 적분 개념에 의하면
t equal 0 또는 t equal 6인 지점에서의 위치는 초기 위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인테그랄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t equal 0에서 어떤 지점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데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t equal 0와 t equal 6에서 점피의 위치가 서로 같다고 했죠. 근데 이 물체가 어쨌든 시각 t에서의 속도가 3t제곱 더하기 at로 설정되니까 움직이기는 하지. 움직이기? 아니. 움직이기는 하죠. 근데 움직였는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그러면은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움직이긴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 미지수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3t제곱 더하기 at 이게 뭐냐면 0부터 6초까지의 위치 변화를 뜻하는 식이죠. 얘가 얼마다? 0이다. 위치 변화가 없다. 그래서 0일 때하고 6일 때하고 위치가 같다. 초기 위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정적분 해보시면 t세제곱 더하기 at 0, 6이고요. 그 다음에 6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a가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귀찮으니까 6의 세제곱 계산하지 말고 먼저 6으로 나눠. 그러면 a 더하기 36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뭐가 잘못됐죠? 네, 역시 집중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딱 체크한 거예요. 왠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믿네요. 맞아요, 뻥이었어요. 미안합니다. 3t제곱 더하기 at였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얘가 2분의 at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6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자. 그러면은 저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때 3 곱하기 6 곱하기 a 이퀄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귀찮으니까 6으로 나누고 3으로도 한번 나누면 12 더하기 a가 0다. a가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 equal 0에서랑 t equal 6에서랑 점피의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가 0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용해서 정리함으로써 지금 이 속도 vt의 식이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완벽하게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점피가 t equal 0에서 t equal 6까지 실제로 이동한 움직인 거리를 계산을 해볼 건데 실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건 양수로 계산되겠죠. 절대값 붙여가지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절대값 3t 제곱 마이너스 12t dt를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3t로 묶어서 생각하면 3t 곱하기 t 마이너스 4니까요.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0, 얘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는 축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2t를 적분을 해주셔야 하고 인테그랄 4에서부터 6까지는 어차피 축보다 위쪽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3t 제곱 마이너스 12t를 적분을 해야 될 것이다. 오케이? 앞에 거 하나만 계산을 좀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0, 4. 그래서 4를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96. 그럼 얼마 나오죠? 32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 뒤에 것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똑같이 32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뒤로 32만큼 갔다가 앞으로 32만큼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위치 변화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해 주시게 되면 답이 6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게 9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4점짜리 문제가 시작되는 9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그냥 뭔가
딱 기본 개념책에 나와 있을 틀에 박힌 형태의 문제보다는 조금 뭔가 이야기가 변형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g.fx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합성함수 만들어가지고 진짜 미분해가지고 그 6차 함수를 그래프 그려서 걔가 최소값이 2가 되도록 노력을 해볼 거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복잡한 게 나와 있을 때는 치환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g.fx니까 얘가 g의 f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를 지금부터 뭐로 치환하도록 할 거냐면 t로 치환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gx를 t로 치환을 해. 근데 이게 g의 fx라고 하는 합성함수는 원래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정리가 되어 있던 함수지. 근데 그걸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 gt로 바꿔버리면 뭐에 관한 함수가 돼버려? t에 관한 함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치환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는 건 괜찮은데 뭐가 바뀐다? 정의역의 범위가 바뀌면 항상 주의하여라. 그러면 원래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었는데 혹시나 t로 변형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있죠. 2차 함수니까. 그래서 범위 찾아보자.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1.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k-1이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니 이 t가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은 k-1이 되기 때문에 t 값은 k-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치환을 해서 만들어준 gt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함수는 미지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숫자로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분을 때려보자. g't는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이고 6으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 6으로 묶어준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t-1, t-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g't가 아래로 볼록한 어디에서 만나는 1과 2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이 g't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풀이 되는 겁니다. g't 왜 그린 거예요? 부호의 변화 조사하려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우리가 조사하고자 했었던 gt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개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증가하는 거냐면 t가 1일 때까지 증가할 거고요. 언제까지 감소할 거냐면 t가 2일 때까지 감소할 거고요. t가 2일 때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뭔가 그 최소니까 극소하고 연결해가지고 극소값이 얼마인지부터 한번 좀 계산해볼까? g2 그럼 저 gt에다 t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16 마이너스 49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지금 16이랑 24 더하면 40이죠. 얘가 딱 2인데 2네 2 2가 됐어요. 최소값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t값이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k-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여기서부터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최소값이 2가 아니거든.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지 않을까? t값의 범위가? 네, 뭔가 이상한 뭔가 큐어리어스한 눈빛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것도 되는 게 맞는데 t값이 뒤쪽으로 조금 더 밀려도 지금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요쯤 범위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최소값이 2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뒤쪽으로 점점 밀려도 상관이 없겠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면 또로로록 해서 여기가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함수값이 2가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이야. 함수값이 뭐냐? 2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잖아. 2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2가 다시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2가 되게 만들어주는. 한쪽으로 넘깁니다. 2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2t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지점을 찾아봐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사용해야 되는 거냐면 그 인수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 녀석을 인수분해를 해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얘는 무조건 2를 해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위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 이 식이 파란색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교점을 계산하는 건데 그 교점이 어디가 있어? 당연히 2가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될 거야. 여기에 2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될 거야. 다시 0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접하게 만나니까 중근인 거지.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했을 때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곱 2랑 알파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알파 값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실수 k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답만 낼 때는 그래서 t가 k-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k가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겠느냐? k-1이 2분의 1이 되는 것까지 가능해.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정확한 어떤 값의 범위를 요할 때는 이 k-1이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최소값이 2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냐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k-1이 만약에 2를 벗어나게 되면 최소값이 2가 아니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정확한 k값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중에 최소값은 2분의 3이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답을 내는 과정이니까 뒤쪽으로 점점 넘어가다가 제일 작을 수 있는 값에서 답을 찾고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하고 K에 대해 A가 뭔지도 모르고 K가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x equal K가 두 개의 곡선 Y는 2x-1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a가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부르도록 하고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Y는 2의 x-1 더하기 1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선분 AB의 길이는 8,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는 2루트 2일 때 저기 있는 저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여기는 요 녀석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죠? K, 그래서 X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로그 2의 K-A가 되겠죠. K, 로그 2의 K-A.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와서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K. 그 다음에 저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2의 K-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D라고 하는 점은 Y는 로그 2의 X-A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고 언제 만나냐면 그 진수가 1일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 0라고 하는 점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그 사각형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8이래. 자, 여러분, 선분 AB의 길이가 8인데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계산하려면 2의 K-1 더하기 1에서 로그 2의 K-A를 갖다 뺀 게 8이라는 거거든. 이게 만만한 일일까요? 만만치 않은 일일까요? 별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연산이 되게 복잡한 연산입니다. 로그하고 지수가 섞여 있는 게. 이게 로그랑 지수가 섞여 있을 때도 그렇고 로그하고 다항함수, 지수하고 다항함수가 있을 때도 웬만하면 연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산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걔가 8이라 했고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은 2루트 2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은 그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알겠는데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잘 모르겠으니까 최악의 선택은 저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K, 로그 2의 K-A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후 그것이 지수함수랑 만나는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해보도록 하겠다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얘는 어떤 의도를 갖고 낸 문제냐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뭐만 줬냐면요. 다른 정보는 하나도 없고 기울기만 줬어요.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 반대편 각도가 45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X가 A만큼 증가하면 Y는 A만큼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잖아. 얘가 여기서 아래쪽으로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수선의 발을 일부, 그 다음에 B에서 다시 한번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 수선의 발을 일부 갖다 그려보면 결국 여기 구현되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1 루트. 지금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볼게요. 잠깐 내용을 환기시켜서 지금 그 기본 문제하고 관계없이 자, 이렇게 좌표평면상에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있어. 이게 y는 x야. 그러면 x가 플러스 a만큼 되면 y도 얼마만큼 되는 거야? 플러스 a만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니까. 맞습니까? 반대로 좌표평면상에 그려지고 있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직선이라면 지금 이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죠. 그리고 반대쪽 요 각도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냐면 45도가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가 내려서 생각했을 때 x쪽으로 a만큼 커지면 y쪽으로는 a만큼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해되세요? 지금 이해되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점을 선생님 맘대로 T라고 잠깐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 삼각형 BCT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1대1대 루트 2라서 C라고 하는 점은 B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된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K-2, 로그 2의 K-A 더하기 2라고 만들어지는 점의 좌표를 갖고 있는 형태다. 이해되실까요? K-2, 로그 2의 K-A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는 요 y는 2의 x-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저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k-2, 2의 k-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 있었던 요 관계성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의 k-3 더하기라고 로그 2의 k-a 더하기 2가 같은 거잖아. 여기 지금 요거 보이네. 로그 2의 k-a. 그럼 여기 아래쪽에다 정리를 좀 해보면 2의 k-3 더하기 1은 로그 2의 k-a 더하기 2가 되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2의 k-3 마이너스 1이 로그 2의 k-a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2의 k-1 더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k-3 더하기 1은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4 곱하기 2의 k-3 그 다음에 빼기 2의 k-3은 6이 된다. 3 곱하기 2의 k-3은 6이 된다. 2의 k-3은 2가 된다. 그래서 k가 얼마다? 4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연산의 과정들을 통해 k 값이 4가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하나 찾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제에서 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K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집어넣어 보시면 4, K가 4니까 9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4, 1이 돼야지. 왜냐면 선분 AB의 길이가 8이니까. 그러면 지금 B라고 하는 점의 Y좌표는 로그 2의 K-A였는데 로그 값이 1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진수가 밑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K-A가 결국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K는 4라며 4-A가 2. A가 얼마? 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A 값도 찾았고 K 값도 찾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좌표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연산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네,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 우리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실 분들 마저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2번입니다.
a가 2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수가 표현이 되어 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h1 더하기 h3의 값을 구하라. 뭔 소리야 이게. 뭔가 딱 그냥 함수가 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니까 막 되게 이해하기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우선은 x-1이라고 x-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2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x하고 x-a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f하고 g를 이용을 해서 뭘 구성을 했냐면 hx라고 하는 함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자, 근데 이 hx라고 하는 함수가 f분의 g로 표현되는데 1과 a가 아닐 때만 f분의 g로 이 hx를 설정한다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나와 있는 f분의 g를 통해서 계산할 수는 없거든. 근데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h1은 뭘 만족해야 될 거냐면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과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gx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 x-3 갖다 곱한 것분의 gx로 표현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극한의 기본이 뭐라? 대입이다. 그래서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을 거다. 근데 분모가 0이다. 그럼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g1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되게 큰 조건이에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g1이 0이라 그랬으니까 gx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h1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만 또 누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면 ha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ha라고 하는 건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의 극한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가 다시 한번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gx라고 그냥 두고 분모에 x 그 fx가 있는데 어쨌든 a가 2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요 fx도 뭘 갖다 넣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를 갖다 집어넣어야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되면 극한의 기본이 대입이라 x에다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 0이 되니 분자가 또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GA가 0이다. 떨떠름하다. 왜냐면은 A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요 G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X-1하고 X-A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은 3차 함수가 완벽하게 결정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hx가 f분의 g인데 근데 f가 2에서 나눠지잖아, 함수가. 그러니까 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과연 원래 x 이퀄 2에서 연속인 함수였을까라고 하는 걸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저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위에 거 아래 거 갖다 집어넣게 되면 4-8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2a 얘는 마이너스 1 a가 2보다 커요. 2a는 4보다 큽니다. 2a 마이너스 4는 0보다 큽니다.
2a-1 0보다 커.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에다가 2 집어넣어봤더니 0보다 큰 게 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어. 같아 못 같아? 못 같은 거죠.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함수는 2보다 큰 a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주어진 함수를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f를 분모에다가 두고 gx를 분자에다가 뒀을 때 구성한 f분의 gx라고 하는 hx라고 하는 함수는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지.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f가 g가 뭘 가져야 된다? x-1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줘서 연속이 되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g도 0이다. 그러면 gx가 x-1, x-a, x-2 세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함수니까 gx라고 하는 함수를 완벽하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a가 얼마인지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은 뭐냐면 그 h의 1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사실은 아직 이용을 안 했지. h의 1에서의 함수값과 h의 a에서의 함수값은 위쪽에서 보시면 조금 계산해 놓은 일부분 내용들이 있거든. 맞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리밋 x가 1로 갈 때 x-1, x-3분의 위에 gx가 x-1, x-a 그 다음에 x-2가 되고 날라갑니다. 날라 xa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쪽으로 또 넘겨가지고 ha는 저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분의 위에 gx가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가 되고 날라갈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x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으니 마이너스 a 분의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게 지금 h1과 ha의 값을 구한 거죠. hx가 x 이퀄 1과 x 이퀄 a에서도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지금 같으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고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되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2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여기가 2a 마이너스 4에서 a를 갖다 빼는 거니까 a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되어 a는 1 또는 a는 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시장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자체가 a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a가 4가 되고 나니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x-1, x-4, x-2가 되는 걸 알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얻어내라고 한 결론은 h1과 h3을 구하라고 했는데 h1은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h1 계속 계산하고 있었잖아.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근데 a가 4인 걸 알았으니까 h의 1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x는 fx분의 gx니까 h의 3은 f3분의 g3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f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g3은
여기다가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개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3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월에 12번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S3하고 S6의 절대값이 같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왜냐면은 계속 양수인 항들이 나올 테니까 SN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절대값 S3과 절대값 S6의 관계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D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된다. 공차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절대값 S3과 절대값 S6이 같다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기본 방법 자체가 두 개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첫 번째로 S3과 S6이 같거나 아니면 S3과 마이너스 S6이 같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S3과 S6이 같다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3과 마이너스 S6이 같을 때는 2분의 3의 2a 플러스 2d 하고 2분의 6의 2a 플러스 5d 똑같은데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만 하나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식은 어떤 결론이 얻어나냐면 a가 마이너스 4d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a가 마이너스 2d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d가 0보다 작다 했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 했죠. a가 마이너스 4d, a가 마이너스 2d니까 아직 가능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갖다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3하고 그 다음에 S6을 직접 계산을 좀 해보자면 a에다가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S3은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d죠. 그래서 S3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9d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세 번째 조건 이용하려면 S11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 하면 여기는 요 a에다가 다시 또 갖다가 집어넣어요. 뭐를? 마이너스 4d를.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1 곱하기 d가 나옵니다. 음수네. d가 음수니까. 그러면은 그 절대값 S11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11 곱하기 d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1 곱하기 d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냐면은 절대값 S3이랑 똑같다 했잖아요. 여기. 그럼 절대값 S3이면 S3이 마이너스 9d인데 D가 애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9D는 오히려 양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9D는 그냥 내비두고 얘가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이랑 같고 그래서 계산해보면 2D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D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A를 구해보니 D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A 값이 6인 게 하나 가능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또 넘어가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A가 마이너스 2D니까 여기는 요 A에다가 마이너스 2D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S3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3D가 나올 겁니다. 양수네요. 왜냐면 D가 음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S11을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S11이 여기 2분의 11 곱하기 2A 플러스 10D가 되는 것까지는 다르지 않은데 거기는 그 A에다가 이제 아까처럼 마이너스 4D가 아니라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A 대신에 마이너스 2D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갖다 집어넣고 정리해 보시면 S11이 얼마가 나오냐면 33 곱하기 D가 나와요. 여전히 음수예요. 다시 원래 있었던 식이 이제 절대값 S3이 절대값 S11 마이너스 3인데 S3이 마이너스 3D인데 그건 양수였으니까 그냥 나오고 33D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나오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33D 마이너스 3이고 정리해보시면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D니까 이때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5분의 1이 만들어질 거예요. 케이스별로 나눠서. 그래서 A가 6, A가 5분의 1. 오히려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수식으로 연산으로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12번 문제보다 조금은 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까지만) 하고 나면 다시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점짜리 3점짜리 나오고 풀 수 있는 4점짜리가 나오고 어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때 과감하게 넘겨가지고 다시 뒤쪽에 단답형 문제들을 조금 풀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해결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남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교육학적으로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뇌를 달거라. 처음부터 이제 차가 무조건 막 100km를 달릴 순 없으니 기본 문제들로 어느 정도 조금 뇌를 활성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그 뇌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앞쪽에 국어 시험을 보고 쉬는 시간을 갖고 수학을 보는 거니까 약간 머리가 국어 쪽으로 약간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떨쳐내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들로 수학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4번입니다. 네모칸 문제. 늘상 얘기하죠. 네모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잘 갖다가 한번 맞춰봐라 라고 하는 거고 지금 13번 문제가 13번에 나왔던 거고 14번 문제가 15번에 나왔던 거라서 얘가 오히려 오지선다형에서 마지막 배번에 나와 있던 건데 정답률은 얘가 더 높아요. 왜냐면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는 과정들만 우리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뭐 선분의 길이들, 그 다음에 각도들, 그 다음에 교점을 저렇게 하자. 각 A, B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한다. 근데 우선은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그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조금 이용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에 그림에서 문제에서 원래 제시되어 있었던 그 조건들만 조금 하나씩 써볼게요. 우리한테 준 건 선분 AB의 길이가 2다. 선분 BC의 길이도 2다. 선분 AD의 길이는 3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패턴 아닐까? 뭐냐면 우선은 그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ABD에서 적용해서 선분 BD를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3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선분 BD의 길이를 구하시게 되면 선분 BD의 길이가 우선은 7인 거 하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얘가 7이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CD의 길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그리고 각도의 크기가 하나 3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저 각의 크기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분의 2파이. 몇 도? 120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 삼각형 BCD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좀 해보시면 7의 제곱. 잠시만요. 선분 BD의 길이의 제곱이 7이라서 선분 BD는 루트 7입니다. 미안해요. 삼각형 BCD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7은 2의 제곱. 선분 CD의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잠깐 Y라고 할까요? Y제곱 마이너스 2 Y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 120도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퀄 제로.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니까 Y가 마3 또는 1이 되는데 마이너스 3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Y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선 선분 CD의 길이 가에 들어갈 걸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삼각형 EAB 그 다음에 삼각형 ECD에서 그 AEB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각도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EAB하고 ECD하고 각도가 같다고 했죠. 왜냐면은 뭐 여기 이미 구체적인 각도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3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평각이니까 이쪽이 3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EAB 하고 삼각형 ECD가 닮음이 됩니다. 각 두 개가 같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도 같겠죠. 근데 EAB는 위로 올라가고 ECD는 아래로 내려가요. 왜냐면 3분의 파이가 서로 엇갈려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닮음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선분 중에 선분 CD가 있고 선분 AB가 있는데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2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지금 뭘 구하셔야 되는 거냐면 저기 있는 저 선분 ED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닮은 비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지금 선분 EC의 길이분의 선분 EA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ED의 길이분의 선분 EB의 길이가 닮은 비를 통해서 얘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1대2니까. 그 다음에 저 선분 EA의 길이라고 하는 건 선분 ED의 길이에다가 선분 AD 3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녀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EB의 길이는 숫자 2에다가 선분 C2의 EC의 길이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게 되겠죠. 분모에는 선분 ED 얘가 2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뭔가 이해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선분 EC의 길이를 A 그 다음 선분 ED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얘가 A분의 B 더하기 3 그 다음에 B분의 A 더하기 2가 모두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A분의 B 더하기 3이 2인 걸 이용해서 B 더하기 3이 2A A 더하기 2가 2B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두 개 연립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네. 연립해 보시면 선분 ED의 길이가 다시 말해 스몰 b가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 놓고 나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 세타라고 하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 지금 ECD에서 봤을 때
사인 3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게 스몰 b 3분의 7.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대응되는 게 1. 이용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사인 세타가 14분의 3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이 PQR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P랑 Q를 갖다가 더하고 R을 갖다가 곱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힘든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네. 잠깐 필기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첫 번째, 그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72는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로그 2의 72로 거꾸로 갖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루트 6은 4를 위쪽으로 올려서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루트 6의 다시 전체 4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로그 2의 72 빼기 로그 2의 16분의 36으로 정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뭔가 분수가 있어서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한 큐에 만들어주시면 16분의 36분의 1분의 72. 그래서 로그 2의 36분의 16 곱하기 72. 그래서 72가 결국에 36에다가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니까요. 32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30. 답은 2의 5승이니까 5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뭐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연산하는 게.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요 절대값 x 하나만 잘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그냥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을 해주시고, 0에서부터 2까지는 2x 세제곱 플러스 6x를 적분을 해주시고, 거기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해서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쪼개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직접 연산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직접적인 연산이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요 녀석 시그마 k = 1에서부터 n까지 2k-1 그러면 2 곱하기 k 마이너스 시그마 k = 1에서부터 n까지 1이 되니까 정리하면 2에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을 갖다 곱하고 마이너스 n,
그래서 n제곱 더하기 n에서 n을 갖다 빼는 거니까 가운데가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의미를 해석해서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 항의 개수가 5개인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2-1분의 초항 1 그냥 두고 아래 n승 -1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가운데 n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3-1분의 2 곱하기 3의 5승 -1로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17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운데 들어가는 n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4차식의 최소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미분을 때립니다.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래서 1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12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짜자잔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만나고, 부호의 변화가 풀입니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의 형태인데, 어쨌든 최소값을 찾는 중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극소값에서 누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지 계산해 보시면 f1은 마이너스 5 더하기 k, f2는 마이너스 32 더하기 k입니다. k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똑같은 k라고 하는 녀석에서 32를 갖다 뺀 게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fx는 아래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의 함수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일 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게,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k가 32 이상인 거고 최소값은 32가 된다 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19번입니다. 자, an이 있는데 이게 a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 다음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음수면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만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굳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항이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았으니까 2를 빼 음수를 만들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 양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빼 음수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의 수열인데 어디까지만 가면 되는 거냐면 7번째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선은 A1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귀찮아서 A1을 A라고 할게요. 그럼 A2는 어쨌든 그 A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가 될 거냐면 A-2가 되겠죠. 그냥 A1으로 하자. 계속 돌려서 생각하는 게 더 복잡하겠다. A1-2다. 그러면은 지금 A2는 A1에서 2를 갖다 빼면 0, -1. 얘가 A2잖아. 다시 말해 A2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따라가야 되겠네. 그래서 A3은 -2 곱하기 A2고 A2가 A1-2니까 -2 곱하기 A1 더하기 4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A3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또 계산을 해보는 거야. 원래 있었던 그 A1의 값의 범위에다가 -1을 갖다가 곱합니다. 아니다, 그냥 여기 요 관계에서 그냥 만들자. -1을 갖다 곱해.
제로 마이너스 2a1 플러스 4 2 이렇게 되겠죠. 양수네. 그러면은 a3이 양수니까 다시 2를 갖다 빼야 되겠다. a4는 마이너스 2a1 더하기 2가 될 것이다. a3에서 2를 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를 또 빼면 마이너스 2a1 더하기 2 0. 그래서 네 번째 항이 음수니까 다섯 번째 항은 거기다 또 뭐를 갖다 곱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a1 마이너스 4가 된다. 제로 그 다음에 4 곱하기 a1 마이너스 4 그래서 어쨌든 양수니까 a5가 0보다 크니까 2를 빼. 그럼 a6은 4 곱하기 a1 마이너스 6이 되었어. 하나만 더 가면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4a1 마이너스 6, 즉 a6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 a6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의 범위를 가지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가자. 만약에 4a1 마이너스 6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4a1 마이너스 6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0보다 작은 거니까 a7이 마이너스 8 곱하기 a1 플러스 12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원래 게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2 갖다 곱하면 양수 되겠죠. 그러면 모순 생기는 거 이해되니? a7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가 된다 그랬잖아. 불가능하겠네.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그러면은 두 번째 케이스로 a7은 다시 2를 갖다 빼야 되니까 4 곱하기 a1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4 곱하기 a1이 7이고, 그래서 a1이 얼마가 되는 거다? 4분의 7이 되는 거다. 거기다가 40을 갖다 곱하니 답은 얼마다? 70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19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 수열의 어떤 항들에 대한 내용이, 옛날에는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을 딱 만들어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계산하는 걸 요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점화식을 이용해서 일반화된 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몇 개의 항들을 구성하는 능력을 더 체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접적인 연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 평면의 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A는 A, B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 플러스 K 위의 점이다. 즉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B가 로그 2의 A 더하기 2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성립하겠죠. 뭐뭐 위의 점이니까. 두 번째, 이 A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의 이름을 잠깐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B, A가 되겠죠. 그래서 B, A가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4의 X 플러스 K 플러스 2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지금 뭐가 성립하게 되는 거냐면 지금 A가 4의 B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가 하나 만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수로 돌려볼게. 로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우리가 연산이 좀 더 편하잖아. 그래서 지금 B-K가 로그 2의 A 플러스 2고요. 2의 B-K가 A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요 A를 고쳐주려고 A가 2의 B-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4의 b 플러스 k 더하기 2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k는 어떤 상수예요, 상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k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면 b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b가 몇 개? 한 개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다시 4의 b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b 마이너스 k 더하기 4 이퀄 제로인데 k는 어쨌든 상수니까 앞으로 조금 묶어내면 4의 k승 곱하기 4의 p승 4의 b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곱하기 2의 b승 더하기 4 이퀄 제로가 될 거죠. 여기서 여기는 요 2의 b승 4의 b승이 있으니까 만약에 2의 b승을 예를 들어서 뭐 t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가 k라고 하는 상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 4의 k승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t 플러스 4 이퀄 제로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했으니까 값의 범위가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게 x에서도 인정을 받으려면 t 값 자체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2의 비승이 t니까 이거인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인 t가 오직 하나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알파 베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이 한 개가 음수 한 개가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인 게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걸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갖다 곱한 걸 생각하시면 a분의 c니까 4의 k승분의 4니까 무조건 양수겠죠. 왜냐하면 4의 k승이 지수라서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음수가 하나 양수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b값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거 자체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 자체가 0일 수밖에 없을 거다. d가 0이면서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봤을 때 그것이 또다시 양수인 해를 갖게 구성을 해줘야 된다. 4분의 d는 b제곱 2의 마이너스 k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k승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2승이 0이고 2의 마이너스 2k승 2의 2k 플러스 4승 마이너스 2k와 2k 플러스 4가 같다. 계산해 보시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수인 k를 이미 구했고 이제 위쪽에 있는 관계에다가 k 대신에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a랑 b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6, b는 2, a 곱하기 b는 12입니다. 오케이?